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 제이입니다. 이마에 되게 왕여드름이 났어요. 건드리면 아파. 오늘은 클램프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 될 건데요. 저번에 클램프 시리즈를 찍고 좀 텀이 길었죠. 원래는 저번 것까지 하고 그냥 끝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남은 작품들이 이제 별로 많지도 않고 클램프 작품들 중에서 되게 큼직큼직한 거, 유명한 거는 그래도 거의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쉽고 제가 또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떤 시리즈로 할까 했는데 나머지 작품들이 좀 보니까 연재 중단이 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램프 작품들 중에서 연재 중단이 된 시리즈들을 3가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작품은 합법 드러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합법 드러그라는 제목으로 3권까지 나왔다가 이 만화를 연재하던 잡지가 망하면서 연재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8년 뒤에 드러그 앤 드롭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재연재를 시작했어요. 다른 잡지에서. 그래서 그렇게 또 2권까지 나와서 쭉 연재를 하나 했는데 또 연재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장르냐면 오컬트랑 미스테리? 장르적으로 보자면 XXX 홀릭이랑 비슷한데 홀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가벼운 느낌이 있었잖아요. 소녀 만화 같은 귀염귀염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가 훨씬 무겁고 어두워요. 이거는 좀 클램프 작품들 중에서도 되게 시리어스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작은 이제 리코라는 청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다른 청년 카자헤아라는 청년을 자신의 하숙집에 데려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리코라는 청년이 살고 있는 하숙집은 약국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그래서 카자헤아랑 리코가 같이 그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근데 약국 주인이 조금 수상해서 낮에는 약국 알바 일을 하지만 밤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의뢰들을 받아와서 그런 의뢰를 하도록 시켰거든요. 근데 그 의뢰랑 관련된 것들이 보통 요괴 관련이라든지 영혼 그런 관련된 일이라든지 오컬트 쪽의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의뢰를 들어주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클램프 작들 중에서도 가장 BL색이 짙은 작품이에요. 작가님들의 다른 작품들도 보면 동성애든 어른과 아이와의 사랑이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대놓고 나오는 느낌? 그래서 잔인하고 무거운 분위기랑 BL 요소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다 괜찮기 때문에 재밌게 본 작품인데 그리고 이제 또 클램프 작품을 보는 묘미 중 하나죠. 다른 작품들과의 연계성. 여기서도 타 작품들과의 연계성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홀릭이랑 연계가 돼 있고요. 의뢰를 해오는 의뢰인 중에서 홀릭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건데 천사랑 악마가 나오는 위시라는 작품, 이 작품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권수로 합치자면 이제 5권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서야 약간 뭔가 비밀이 조금씩 파헤쳐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또 연재 중단이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가 얼른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세븐게이트예요. 요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새로 연재를 시작한 작품인데 근데 4권까지 나오고 연중이 됐어요. 일단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평범한 고등학생인 치카이토가 교토에 갔다가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이 알 수 없는 이 무언가는 바로 오니인데요.
오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깨비이긴 한데 좀 우리나라 도깨비랑은 다른 게 있죠. 어쨌든 근데 이 오니는 이제 인간과 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인간에게 힘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니랑 인간이 서로 계약을 맺는 게 특히 일본 전국시대 때 많았어서 피의 계약으로 인해서 조상으로부터 오니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현재 시대에 오니의 힘을 또 빌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력 다툼에 주인공이 말려들어서 뭐 싸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아까 피의 계약을 맺었던 조상들이 전국시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시대 무장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약간 그런 이름들? 그래서 장르가 약간 전국시대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교토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교토 구석구석까지 세세하게 알려줘서 약간 교토 관광 가이드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4권까지밖에 안 나왔고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런 요괴 같은 사람과 다른 존재 이런 류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일본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낯이 익은 이름들이 나와도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딱히 이렇게 팍 하고 와닿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뭔가 내가 아는 인물들이 이렇게 만화 작품에서 나온다던가 그러면 뭔가 반갑고 신기하고 그런 뭔가 그 느낌들이 있는데, 일본 역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 작품의 재미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게 재밌긴 재밌어요. 약간 싸움씬이나 이런 게 X 같은 느낌? 만약에 일본 역사를 잘 알아서 뭔가 전국시대 인물들을 잘 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좀 짧게 두 번째 작품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이 이게 정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건 바로 클로버입니다. 짜잔! 이건 제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렸어요. 총 4권까지 나온 작품이고요. 원래 작가님들 말로는 5권에서 6권까지 해서 이제 완결을 낼 예정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4권까지 내용을 보았을 때 이대로도 완결이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한두 권 정도 더 나왔으면 좀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됐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상태로도 좀 열린 결말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상 클램프 작가님들이 이 작품은 더 이상 재연재할 의지가 없는 게 좀 그런 면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장르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랑 SF, 사이버펑크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사이버펑크 느낌을 좀 좋아해서 그래서 되게 작품 분위기도 좋고, 분위기에 또 한 역할 하는 게 이 작품에서 클램프 분들이 좀 실험적인 걸 했거든요. 뭔가 컷 구성이라든지 색의 배치라든지 약간 그런 걸 되게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보면 되게 여백의 미가 많고 흑백이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되게 예뻐. 뭔가 흑백을 강조한 만큼 되게 심플한 느낌인데 세세한 그런 디테일들을 보면 되게 섬세하다 그래야 되나? 특히 이 여자 주인공인 스우의 이 머리카락 표현 같은 거, 이 머리카락 표현 너무 좋아. 뭔가 이렇게 사락사락할 것 같은 그 느낌? 어쨌든 그래서 작화도 너무 좋고 스토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클로버라는 작품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초능력자가 있는 미래사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시대인데 이제 퇴역 군인인 카즈이코가 정부로부터 임무를 받아요. 무언가를 특정 장소에다가 운반을 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무언가라는 게 바로 여자 주인공이 스우였던 거죠. 스우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데려다 달라. 그런데 이제 이 스우라는 애가 좀 특별해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는 동안 방해를 많이 받을 테니 좀 보호를 해달라. 이런 임무였던 거죠. 그래서 1권에서 2권까지는 현재 시점으로 스우를 데려다주는 스토리가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3, 4권 같은 경우는 카즈히코의 연인과, 그리고 또 이제 1, 2권에 스우랑 카즈히코를 도와주는 조력자 2명이 나오거든요. 그 2명에 관한 이야기가 과거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또 전개가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3, 4권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봤는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뭔가 스토리 자체도 이해를 좀 못한 것도 있었고 등장인물들의 마음이라던가 이런 걸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더 연재가 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좀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진짜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가던 것들이 지금은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상 되게 노래 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노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근데 그 노래 가사들도 되게 하나하나 의미가 와닿았어. 단순히 스토리랑 상관없이 반복되는 노래들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고 좀 감명 깊게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후기 같은 걸 찾아봤어요. 뭐 유명한 작품은 아니라서 그렇게 후기들이 많진 않았는데 근데 어떤 한 분이 이 스토리가 소수의 희생으로 집단의 목적이나 아니면 집단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집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 작품이 집단의 이익에 저항하는 소수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클램프 작품들은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띠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약간 처음 들어봐서 신기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했는데 동의하기는 어렵긴 했죠. 되게 새로운 관점이긴 했는데 저는 사실 클램프의 작품을 읽었을 때 뭔가 그런 뭐랄까 이해관계라든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 싸움? 뭔가 그런 소수의 희생 뭐 이런 대단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특히나 이 클로버라는 작품에서는 사람이 주는 어떤 따뜻함?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인간성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좀 심플하게 작품을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클램프 작품들에서는 대부분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인간성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 혼자라면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클램프 작품들을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클로버라는 작품을 되게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 경우는 오래된 작품인데 애니는 없고 약간 뮤비 같은 OVA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작화 자체가 좀 옛날 삘이 나서 그렇지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좀 진짜 노래도 진짜 잘 만들고 작화도 이거 그대로 이 분위기 그대로 가져가면 진짜 이건 진짜 애니로 만들면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애니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카드캡터 사쿠라도 좋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작품들이 좀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게 다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클램프의 연재 중단이 된 작품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클로버는 정말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사실 연재 중단되었기 때문에 또 뒤에 스토리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램프 시리즈는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큰 카테고리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도 또 슬슬 소개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모두 안녕. 쭈 화이팅!